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68쪽부터 71쪽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산과 소비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생산활동, 즉 부모님의 생산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살림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이 소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살 수는 없겠죠. 그렇게 사버리면 금방 소득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명한 소비 생활이 필요하답니다. 오늘 공부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이제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명하지 못한 두 개의 사례를 볼까요? 야호! 할아버지께서 주신 용돈으로 친구들과 피자도 사 먹고 축구공도 사고 장난감도 사야지. 네, 이 친구의 문제는 뭔가요? 그렇죠.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럼 또 다른 친구의 문제는 뭘까요? 수연이 생일인데 돈이 부족해 선물을 살 수 없네. 지난번에 받은 용돈을 아껴 쓸걸. 네, 이 친구도 비슷하죠?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요. 자, 현명하지 못하면 이렇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계획을 세워라 라는 내용입니다. 가계부를 안 써도 좋은데 계획을 세워라. 어디에 쓸 것인가? 다음, 돈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을 해서 돈이 필요할 때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비를 해라. 물건을 고를 때 선택의 기준을 세워라. 선택의 기준은 4가지 있었어요. 가격, 성능이 좋은가, 디자인, 편리성. 기준을 정한 다음에 물건을 골라라. 물건의 가격과 정보를 서로 비교해보고 사라.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 영상에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서로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재준이는 자신이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 되돌아보고 용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대요. 자, 용돈의 일부는 저축을 하겠다. 군것질을 줄이겠다. 선생님은 꼭 필요한 물건을 산다. 여러분도 용돈 사용 다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께 받는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 중에서 나는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고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 볼게요. 자, 아람이의 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늘 생활비가 부족해요. 네, 우리 집이 이 집과 비슷해요. 엄마 아빠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요. 항상 돈이 부족하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계획하지 않고 소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영인의 저축을 가족은 많이 하려면 무조건 아끼고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외식도 하지 않고 학용품도 거의 사주지 않아요. 네, 우리 집이 영인의 집과 비슷해요. 손 들어보세요. 네, 되게 우울하겠죠? 무조건 저축을 해라. 옛날 자린고비 이야기 알죠? 그 이야기 같네요. 자, 여기는 지나치게 아낀다. 쓸 때는 써야 한다. 다음, 현영인의 가족. 친구가 물건을 사면 저도 사고 싶어요. 어제는 친구를 따라서 가방을 또 샀어요. 현영이는 친구 따라 강남 가겠네요. 친구가 사니까 나도 산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친구가 좋은 거 예쁜 거 가지고 있으면 나 있는데 또 산다. 네, 선생님도 그런 경우 가끔 있는데 충동 구매를 한다. 무계획적이더라. 철호의 비싼 문제점.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살 때 비싸고 유명한 상표의 물건만 사요. 네,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또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비싼 물건을 사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하더라. 이거 습관들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네, 비싸고 유명한 물건만 사더라. 이게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왔는데요.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쓴 거 한번 볼게요. 계획을 세운다. 선택의 기준을 세워서 소비를 한다. 자, 가격이 적당한가? 편리한가? 디자인이 좋은가? 성능이 좋은가? 저축을 한다. 항상 대비를 한다. 미리미리. 가계부를 적는다.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건의 품질과 가격 같은 정보를 찾는 게 좋다 그랬는데 정보로 해서 어떤 것을 사는 게 좋은지, 물건의 가격과 품질을 어떠한지 등을 정보를 알아보는 건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안내했던 인터넷 검색창에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TV 홈쇼핑에서. 그런데 TV 홈쇼핑은 자주 보다 보면 사고 싶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좋은 점만 광고하기 때문에. 광고를 지나치게 봐서는 다 사고 싶어질 수가 있어요. 다음, 이 디자인으로 다른 색 옷은 없나요? 상점을 방문하면 판매원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판매원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좋은 점만을 말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가방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적은 없었니? 상품을 사용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격, 품질, 네, 주변 사람들에게 상품의 장단점을 자세히 자세히 물어보는 알수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리뷰를 보고 구매자들이 올린 리뷰를 보고 그걸 보고 장단점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리뷰를 올리고 싶을 때는 여러분도 장단점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광고지나 홈쇼핑 등 상품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살 때 어떤 점이 주의해야 될까요? 광고지나 홈쇼핑을 볼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광고라는 건 물건을 팔기 위하기 때문에 좋은 점만을 강조합니다. 좋은 점만. 그래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자꾸 보다 보면 계속 물건을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 마무리입니다. 친구와 함께 말판 놀이를 하면 너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렇게 역할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던져가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같이 한번 묻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경제활동에서 겪는 선택의 문제를 한 가지 말하세요. 자, 제가 운동화를 사고 싶은데 빨강을 살까? 검정색을 살까? 이런 경우. 현명한 선택을 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현명한 선택을 할 때는 디자인, 가격, 성능, 편리성 중에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 세 글자. 바로 그렇죠. 빙거, 희소성.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었죠.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 생산활동의 까닭은 생산활동에 세 가지 있었죠. 자연에서 필요한 걸 직접 얻는다. 두 번째,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준다. 바로 이것은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겠죠. 이런 것도 생산활동이더라.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는 방법을 한 가지 말해보세요. 계획을 세워서 소비를 한다. 또는 선택 기준을 세워서 소비를 한다. 가계부를 적는다. 등등 있었죠. 물건을 비교해보고 산다. 옷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생산활동을 두 가지 말해보세요. 자, 옷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생산활동 첫 번째, 두 번째, 배달을 해주는 두 번째 활동. 하나 더 말한다면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분, 이분도 생산활동에 해당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명한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중요한 것은요, 실천이랍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용돈을 아껴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